안녕하십니까? 충심 포럼에서 운영하는 유튜브 TV 단소리 순서입니다. 오늘은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을 전공하시고 지금은 변호사 직무를 하고 계시는 이동환 변호사님을 모시고 세월호 특조위 방해, 박근혜 정부 구명, 2심 무죄라는 주제를 가지고 담론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변호사님, 네, 오래간만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요즘에 너무 바쁘신 것 같아? 네, 눈꽃볼 새 없이 재판하고 하러 다니고 있습니다. 근데 대단하신 건 그 네. 와중에도 공부하러 다니시고 그 언제 네. 좀 쉬시는 거야? 그때그때 쉬고 있습니다. 네. 좀 대단하십니다. 좀 배워야 되는데 오늘 그 몇 가지 내용 그 질문을 좀 드려야 되겠는데 이제 시간도 저거 하시고 하니까 바쁜 시간 내주셔서 여기까지 오셨는데 이 주제에서 말씀드린 대로 박근혜 정부 9명 2심에서 그 무죄 판결 받았거든요. 네. 근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그 9명 모두가 음. 무죄 판결을 받았는지 아, 좀 설명을 해주세요. 참 법률가로서 참 감회가 남다릅니다. 예. 이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그 세월호 사건과 관련된 그 인사들 중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 재임 시 이 정부 고위직에 있었던 사람들에 대해서 서울 고등법원에서 2심 재판이죠. 거기서 전원 무죄 판결을 또 내려가지고 1심에서와 마찬가지로 무죄가 나온 거거든요. 아, 굉장히 의미 있는 사건이라고 생각해서 오늘 주제로 정해봤습니다. 근데 이 사건이 언제 난 사건인데 재판이 이제 2심이 지금까지 한다는 이게 내용을 우리 일반인들은 도대체 이해가 안 아, 가거든요. 그렇죠. 벌써 세월호 사고가 발생한 지 10년이 됐는데 예. 어, 검찰이 기소한 것은 지금으로부터 3년 11개월 전이라고 합니다. 거의 한 4년 전에 기소했던 사건인데 2020년에 기소한 게 이제 이제서야 2심 판결이 난 거거든요. 굉장히 오랜 기간 재판을 했던 것이죠. 네. 참, 난 이 법원, 물론 그 훌륭한 판사님들이고 훌륭한 권사님들이니까 뭐 다 알아서 전문가들이니까 알아서들 하시겠지만 한 죄인이라고 어떤 그 판명을 받고 나서 그다음에 그 사건을 가지고 이렇게 무죄다 유죄다 판결하는데 10년 가까이 걸린다라고 하면 뭐 네. 또 아니면 7년, 8년, 뭐 9년 이렇게 걸린다고 하면 네. 당사자는 이게 피가 마를 거고 네. 가족들도 네. 피가 마르는 일 아니겠어요? 대개 이런 사건을 보시면서 우리 네. 이 네. 변호사님께서는 그 느끼는 점 없으세요? 아, 저도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재판들 중에도 거의 한 7년, 8년 가까이 진행하고 있는 것도 있거든요. 좀 관련되신 당사자분들은 거의 뭐 거의 인생을 저당 잡힌 것 같이 살고 계시는데 지금 오늘 이 재판 당사자이신 그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 그 9분들 역시 10년 전 사건으로 인해서 이렇게 고초를 겪으시는 것 같아가지고 굉장히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지금 이제 그 옛날에 그 수없이 그 뉴스를 통해서 들었던 얘기지만 이 세월호 침몰 그러면 그 원인에 대한 그 판사는 어떻게 그 네, 분석을 한 것 같아요? 그게 참 가장 아쉬운 부분인데요. 그 세월호는 전 국민들이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월호가 왜 침몰했는지는 아직까지
결론이 안 내려졌습니다. 그거 혹시 알고 계셨습니까? 저는 모르고 그거 그 네. 당시 그 사건이었었을 때 아침에 그 네. 뉴스를 통해서 이 쓰러져 네. 가는 그런 모습은 계속 음. 봤어요. 네네네. 그런데 그때 방송에서 어떤 배는 쓰러지고 있는데 저는 구조했다라고 하는 뉴스가 나왔었거든요. 그러다가 그 뒤에는 또 엉뚱한 얘기가 계속 나와서 네. 네. 그래서 그때 국민이 아마 그 정부를 불신임하게 된 원인은 음. 그 뉴스 때문에 그 음. 뉴스부터 시작이 된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더 그 힘든 고뇌를 그 뉴스로 인해서 그 네. 뒤에 그 엉뚱한 전혀 예기치 않은 음. 뉴스가 나오고 그 뒤에는 이렇게 음. 그 참사가 컸는데 네. 그로부터 아마 그 정부의 그 불신임이 음. 그때부터 시작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짚어주셨는데요. 그 당시 전원 구조 기사를 냈던 것이 바로 MBC입니다. 그 MBC가 그 허위 보도를 낸 거에 대해서는 검찰이 아무런 조사를 한 게 없어요. 굉장히 그 중요한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MBC는 책임을 지고 있지 않죠. 네. 그 네. 정부에서는 왜 사정기관에서는 그걸 엄격히 해서 네. 잘못한 부분, 잘한 부분을 분명히 구분을 그 사법부에서 해줘야 되는 게 네네네. 도리 아니에요? 저도 가장 그 의심스러운 부분이 바로 그 MBC 보도입니다. 예, 다른 부분 뭐 여러 가지 경찰들, 해경들, 정부 인사들, 해수부 장관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 사람들 거의 한 수백 명을 조사를 했거든요. 그런데 유독 MBC 그 오보를 낸 그 방송사에 대해서는 아무런 제재가 들어가 있지 않은 걸 보고 아직까지도 저는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예. 지금 그거와 마찬가지로 그 세월호가 왜 침몰했느냐에 관한 것도 10년이 지났지만은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라는 걸 알고 저도 깜짝 놀랐어요. 예. 그 대부분 이제 이게 결론이 안 나니까 이제 국민 여러분 사이에서 그 학설이 나뉘는 지경이 된 거예요. 외인설, 외인설. 외부적인 어떤 작용에 의해서 침몰한 것이다. 예. 그리고 내인설, 아니다, 배 자체에 결함이 있어서 넘어진 것이다. 이거 이렇게 갈려요. 그리고 그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또 여러 가지 음모론도 나오고요. 예를 들어서 뭐 박근혜 대통령이 고의로 침몰시킨 것이다. 아니면은 국정원이 작전을 한 것이다. 아니면은 미군 잠수함이 충돌한 것이다. 별의별 낭설들이 많이 나왔죠.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과학적인 조사를 거쳐서 국가에서 결론을 내줘야 되는데, 야, 그 수많은 조사와 그 전문가들의 그 연구에도 불구하고 원인이 무엇인지 결론을 못 냈다는데 저는 굉장히 좀 자괴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렇게 됐었을 때 이거 10년째 세월호 네. 사건을 여기까지 끌고 왔는데 네. 이게 이제 그 어떻게 그 방향이 그 정리가 어떤 방향으로 갈 것 같은 그 예감이 들으세요? 우리 이 변호사님 생각은? 그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요. 네. 지금 오늘 그러니까 엊그제 판결을 받으신 무죄 판결을 받으신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 그리고 현정택 정책조정수석, 현기환 정무수석, 그다음에 안종범 경제수석, 정진철 인사수석, 김영석 해수부 장관, 윤학배 해수부 차관, 이근면 인사혁신처장, 그다음에 조대환 특조위 부위원장. 이분들에 대해서 이제 검찰이 말하자면은 책임을 물은 거 아닙니까? 예. 예. 그런데 순서가 저는 잘못됐다는 얘기죠. 아, 예. 어떻게 해요?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아니 사고가 발생했으면은
원인부터 밝혀야 되는 거예요. 사고 원인도 못 밝히면서 어떻게 책임을 묻냐 이런 얘기예요. 그렇죠. 가장 기본적인 거거든요. 네. 음주운전 사고 같은 것도 생각을 해보십시오. 네. 사고가 발생했죠. 그러면은 왜 이 사고가 났는지부터 경찰이 수사를 합니다. 예. 그래야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느냐 그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세월호 사건은 거꾸로 된 거예요. 사고 책임을 아니, 사고의 원인을 규명하지 못했어요. 대한민국 정부가 10년 동안의 조사에 걸쳤음에도 불구하고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줄여서 특조위라고 하고요.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선조위라고 하고 예.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사참이라고 해요. 무려 3개의 위원회가 결성되었고 수년 동안 조사를 한 거죠. 그런데 왜 과학적인 침몰 원인을 밝혀내지 못했냐 이겁니다. 예. 여기서부터 저는 문제가 꼬이기 시작한 것이다. 사고의 원인을 모르는데 어떻게 사람들에게 책임을 묻냐. 저는 여기서부터 그 의문점이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예, 참 나는 그 최근에 네, 이제 이 사법부를 그 개인의 입장에서 이제 이렇게 불신임하기 시작을 했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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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이런 쪽에 큰 그 대형 사고가 났었을 때 네, 그 시작과 중간과 끝, 음, 그 이제 우리가 이제 그 공부를 하면서 볼 때 어떤 이 서러운 본론 결론을 내려가면서 네, 네, 공부한 내용을 우리 학생들한테 전달을 해주는 이제 그런 입장만 공부해오던 또 그런 활동만 하고 그런 생활만 하고 그런 입장에서만 쭉한 40 몇 년 동안 이제 생활해오다가 최근에 와가지고 이제 사회로 정년을 하고 이제 사회인으로 와서 이제 제 일보다도 이제 그 사회가 돌아가는 이런 내용들을 보게 되면서 이 사건 최근에라고 하면은 또 뭐 이태원 사건 네, 그다음에 그 앞으로 가면은 이제 뭐 세월호 사건 이렇게 됐었을 때 이건 이제 지금 제가 별도로 나가는 얘기인데 어떻게 하다가 그 안쓰럽게 이 세상을 떠난 이 사고로 인해서 이제 사건이 됐고 그 사건을 전개해 주는 것들 보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가 내는 세금을 가지고 당신네들이 하고 싶은 일을 또 당신네들이 그야말로 책임지고 해야 될 의무, 직무 뭐 이렇게 표현해 맞겠죠. 그 일을 바로 하고 있는지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이제 이런 것들이 걱정이 되다 보니 음, 이 사법부 그러니까는 재판부도 그렇고 조사하는 검사부도 그렇고 그 뭐 이제 뭐 우리나라 뭐 입법, 사법, 행정 3부로 나눠졌다고 하면서 입법부는 입법부대로 실망이고 사법부는 사법부대로 실망이고 또 법무부, 행정부는 행정부대로 실망이고 그러니까는 저만 이렇게 그 중언부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네, 주위 분들 거의가 다 음, 그런 불만을 가지고 계시단 말이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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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일 먼저 신뢰를 잃었던 것이 정치 쪽이고 네, 네, 입법부 쪽에서 근무하는 네, 네, 정치하는 사람들이고 오히려 검사 쪽보다도 더 불신임하는 쪽이 사법부, 재판부란 말이죠.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행정부 쪽인 이 검찰 네, 이런 쪽을 이제 그 불신임을 하는데 제가 이제 길게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이제 시민의 입장으로서 국민의 네. 입장으로서 가지고 있는 그 불만을 네, 제가 들은 얘기를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네, 변호사님은 어떻게 그동안에 들으셨고 그때마다 또 사건 내용에 따라서 뭐 이렇게 정리해 주시는 방법이 다르시겠지만 변호사님들끼리도
또 어떤 그 결과를 얻어내고 나서는 하시는 말씀들 있지 않겠어요? 네네. 뭐 하여튼 뭐 저희가 희망하는 부분도 있고 뭐 결과에 못 미치는 부분도 있겠지만은 이 세월호 사건과 관련해서는 야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무역 규모로만 따져도 6위, 7위에 해당하는 국가이고 조만간 G7에도 가입을 하려고 하는 나라인데 해양 사고의 원인, 과학적인 원인, 물리적으로 침몰한 원인을 못 밝힌다는 자체에 아직도 저는 너무 이거는 이상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사람들에 대해서 책임을 묻냐 이거예요. 그리고 계속 지금 말씀드리지만은 지금 수십 명, 수백 명이 조사를 받았고 기소됐습니다. 재판을 받았습니다. 예. 그런 문명 국가에서는 사실 그 앞뒤가 바뀐 이런 처사는 있어서는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다는 생각이에요. 한마디로 말하자면은 과학적인 원인이 안 나오는 상태에서 정치적인 해결 방법을 선택한 것이다. 예. 대한민국 국민들이 저는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는 것입니다. 특히 문재인 정부에서 세월호 진상 조사를 하라. 이게 주요 캐치프레이즈였습니다. 이 문재인 정부의 가장 중요한 그 역점 사업이기도 했고요. 세월호 사고 진상 규명이요. 예. 진실이 무엇이냐. 매번 그렇게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했거든요. 예. 그 5년 동안 시간을 줬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하다 안 되니까는 특수단, 특별수사단까지 꾸려가지고 검찰에서 그 2019년 11월 11일 출범해가지고 1년 2개월 동안 총 201명을 대상으로 또 269회에 걸쳐서 조사를 했대요. 예. 그런데 별다른 혐의점이 안 나온 거죠. 예. 그러니까는 변호사님. 원인을 못 밝혔어요. 5년 동안 시간을 줬음에도. 근데 네. 능력 아까 말씀드린 네. 데 세 개 그 위원회로 네. 구성을 해서 그 각자 네. 이제 선체는 선체대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네. 그 셋으로 나눠서 지금 했는데 음. 조사를 그거를 그 능력이 없어서 못해서 여기까지 왔나? 네. 아니면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네. 안 한 것인지. 그것도 굉장히 지금 중요한 부분을 짚어주셨습니다. 제 생각에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과학기술은 세계 최고라고 보거든요. 세계 최고의 선진국 대열에 드는 나라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세월호 사건, 사고의 원인을 못 밝히는 나라가 아니라고요.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우리나라 전문가들만 참여한 것이 아니고 전 세계의 모든 수사 전문가들이 다 들어와가지고 의견을 제시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왜 이거 왜 박근혜 정부의 잘못이 아니고 배가 문제 있었다든지 아니면 바람이 강했다든지 아니면 물살이 셌다든지 이런 결론을 왜 못 내리냐 이겁니다. 제가 질문하는 것은요. 예. 여기에 정치적인 배경이 있다고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결국 박근혜 대통령에게 잘못이 없다는 결론을 낼 경우에 문재인 대통령은 아주 치명적인 이미지 손상을 입게 되니까 그렇겠죠. 저는 그렇게 5년 동안 진상규명 하면서 국민을 선동해놓고 정작 문재인 대통령은 결론을 내리지 않은 거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그 후임 정부에서 네네네. 잘못된 것은 다시 법적으로 다시 재수사나 조사나 할 수 있도록 법으로 되어 있을 거 아니겠어요. 네네네. 근데 그걸 왜 안 넣냐 그 얘기죠. 그렇죠. 그러면 당신네들이 그 당시 그 정부에 있었기 때문에 네네네.
그러니까 그 세월호 사건을 이렇게 접근하는 어, 방식이 이제 첫 번째 사고 원인을 규명하는 부분 10년째 실패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의혹은 이제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을 박근혜 정부 인사들이 방해했다는 부분. 이 바로 오늘 저희가 논의한 그 재판이거든요. 예. 거기에서 지금 9명 전부 직권남용죄가 안 된다. 무죄 판결을 받은 것이고요. 그다음에 해경들이 구조를 실패했다. 그 부분도 업무상 과실치사죄로 기소가 된 거예요. 허허. 네, 해경 청장을 비롯해서 총 10명입니다. 그 사람들도 사실 참사 당시에 김석균 전 해경 청장 예. 등 이제 그 사람들이 세월호 침몰이 임박해가지고 즉시 퇴선 조치를 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으로 인식하기 어려웠다. 해서 그 승객들을 퇴선시키지 못한 그런 업무상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 이렇게 법원이 본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도 전부 무죄가 확정이 된 상태예요. 그 해경 여러분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유명하죠.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박근혜 대통령한테 보고를 안 했든지 뭐 누락을 했다. 그런데 국회에 나와서 답변할 때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30분 단위로 보고를 했으므로 자기는 대통령이 그 상황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생각한다. 이렇게 답변한 것이 허위 진술이라 이렇게 기소된 것도 있거든요. 그것도 최근에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판결이 난 거예요. 예. 그러니까 30분 단위로 보고한 사실은 맞다. 이거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이게 그렇게 저분들이 얘기했던 문재인 정권에서 얘기했던 박근혜 세월호 7시간 바로 그 사건이거든요. 7시간 동안 뭐 했냐 이건데 이 박근혜 대통령께서 회고록에서 말씀하시듯이 사건 보고가 올라온 이후로는 계속적으로 진행 사항을 다 알고 계셨다는 거거든요. 예. 예. 다만 그 중대본으로 가려고 할 때 경호 인력이 준비가 안 되는 바람에 한 몇 시간 가량 늦어진 거는 인정한다. 이렇게 나온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그 세월호 사고 관련해서 문재인 정권 인사들 어떻게 해서든 박근혜 대통령 정부의 잘못을 부각시키려고 무던히 애를 썼지만 무려 특별수사단의 1년 8개월에 걸친 조사를 하면서 탈탈 다 털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혐의점이나 잘못된 점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결론이 난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 세월호 사고에 대해서 정리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예. 결론이 뭐냐? 그죠? 책임을 질 사람은 또 이미 다 졌습니다. 그 이준석 선장은 그 살인죄, 살인죄로 무기징역형을 받았어요.